안녕하세요. 이민수 생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 정산서, 이 여행사의 여행 정산서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행사의 주요 사업인 여행 알선은 포괄적인 범위에서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사업은 여행 알선이나 매표 대리, 호텔업, 면세점, 전세버스 운송, 여행정보 서비스업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죠. 이 중 여행사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국내 여행사의 대부분은 해외 여행업을 취급하는 아웃바인드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인 인바운드 사업과 국내 여행객을 해외로 보내는 아웃바인드 사업은 이 세무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여행 사업에서 주요 수입은 여행 알선을 통한 수수료 수입입니다. 여행사는 수탁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고 이 수탁 판매 대금을 항공사나 호텔에 지불하게 되죠. 여행사 재무에 있어서 이런 수탁 계정과 이 여행 알선 수익을 구분해서 자금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탁금과 수익금을 혼용해서 관리하면은 나중에 자금 유동성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 대금을 받았는데 이 받은 것 중에서 우리 수익금만 따로 떼어놓지 않고 이 수탁금을 먼저 어딘가 사용하게 된다면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관광수탁금은 우리가 미래에 지출해야 되는 부채의 성격입니다. 즉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유 자금하고 혼용해서 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행사는 이 수탁금 통장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이제 급여를 지급한다던가 임차료를 내는 사무실 관리 통장, 그리고 부가세 통장, 외화 통장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 돈이 어떤 여행객의 경비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장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 이 돈이 어떤 여행객의 경비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좀 많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여행객이 있다면은 이 여행객의 대금을 받을 때는 이름이나 상으로 입금이 되겠지만 그 여행객의 경비 자체는 일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대1로 매치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외로 지급하는 호텔이나 어떤 기타 경비들이 선지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은 이 자금 관리를 할 때 구멍이 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지급하는 호텔이나 어떤 기타 경비들이 이미 선지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할 때 구멍이 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BSP 여행사의 경우에는 항공권을 미리 받아서 판매한 후에 이 판매 대금을 아이타에 송금해서 일괄로 정산하게 됩니다. 보통 대금 결제가 4, 5일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중에 A라는 고객의 항공 수탁금도 그중 일부가 되는 거죠. 수백 건 이상의 여행객들의 여행 대금이 입금이 되고 또 거래처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여행객의 여행 대금이 지급되는 비용인지 우리가 1대1로 매치를 하려면은 전산으로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수익과 지출의 관리는 아주 중요하죠. 정산을 한다는 것은 이 정산을 통해서 행사가 잘 진행되는지, 또 우리 수배지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정산을 통해서 행사 수익을 파악을 해서 이를 토대로 세무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여행사 통장에는 여행 대금하고 우리의 수익이 함께 입금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수익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여행사가 수익을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여행사의 매출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꼭 정산서를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보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것을 토대로 매출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비,
즉 고객한테 받아서 렌들사나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여행 경비는 여행사의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회계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미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른 회사들, 다른 업종들하고 좀 구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관광 수탁금이라는 회계 과목을 사용해요. 그래서 거래처 분들한테 수탁금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수탁금이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수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지출한다 라는 개념으로 제가 미지급금이라는 표현 대신 이 수탁금이라는 관광 수탁금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이 항목의 성격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행 정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서식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서식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샘플을 안내를 드릴 텐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여행 정산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행사 기간이나 이 여행객의 인적사항, 그리고 여행 대금, 지출, 비용 이런 게 들어가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사의 우리 수익, 알선 수익과 그에 따른 부가세가 반드시 기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과세 관청에서는 이런 정산서를 토대로 여행사 수익을 파악하고 이 정산서에 있는 수익이 부가세랑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걸 신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산세가 구비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요, 여행사가 500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을 때 여기서 얼마의 이익이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00만 원에 대해서 딱 세금계산서를 상품 매출처럼 발행을 하는 게 아니죠. 500만 원짜리 여행객이 이제 500만 원을 냈어도 거기에서 우리의 수익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과세관청, 즉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의 여행사의 수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통장을 열어가지고 일일이 대응을 해본다면은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이 통장 내역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서명을 해야 되는 게 이 여행 정산서로 우리의 수익이 얼마다 이게 먼저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 판단 사례를 보면은 이 여행 대가에 이 수익이 구분되지 않으면은 그냥 과세관청에서는 여행 대금 전체에 대해서 부가세를 그냥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 중에서 얼마의 수익이 있는지 세무서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세법이 실질 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구분은 좀 처음에 잘 못 해놨지만은 이 중에서 수익이 얼마고 이렇게 막 일일이 통장도 까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소명을 하면은, 그러면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나중에 과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세무서에서 과세를 한 후에 입증을 거꾸로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미리 잘 구비해서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리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행 정산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편에서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